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뵈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럴까요? 몰라요. 네. 어쨌든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멀리 계시는 분들 또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얼굴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죠? 그래도 멈추지 않고 애터미 진행하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이 방에 또 네. 들어오신 거고요. 그죠? 네. 제 소개를 혹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 한두 명이라도 계실까 봐 소개를 좀 잠깐만 드릴게요. 네, 저는요, 지금 현재 강릉에 살고 있고요. 강원도 강릉입니다. 그리고, 애터미 사업 진행한 지 10년 차 되었고요. 그리고 강릉에서 시작해서 지금도 강릉에 살고 있는데 여러 나라로 애터미가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예. 그래서 지금은 현재 상황 로얄 리더스 클럽에 입성해 있고요. 그리고 영동 아까 영동 지역에서 1%라고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맞습니다. 예, 여기 강원도 안에서는 1%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수입적으로 이렇게 따졌을 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애터미에서 이제 행복한 성공자의 마음으로 마인드로 지금 일하고 있는 직급은 스타마스터입니다. 본부장이라고 하죠. 김정경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너무너무 반갑고요. 일단은 저는 똑똑하지가 못해요. 머리도 나쁘고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유치원 선생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거는 뭐 곧잘 했던 것 같아요. 재밌게 했고요. 그게 천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는 잘 했는데 어른들 앞에서 뭘 한다라는 거는 저는 잘 못했고 또 말도 잘 못했고 그리고 이렇게 어디 앞에 나서는 거 별로 잘 두려워했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애터미에 미쳐버리니까 저도 모르게 입이 터졌어요. 입이 막 빵 터져가지고 저도 모르게 애터미 정보를 온 사방에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면서 또 발걸음이 자동으로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손발이 움직여지고 입이 터지고 그래서 지금 정말 끊임없이 애터미 정보를 펼쳐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멈추려고 해도 멈추지 않아요. 멈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터미는 그만큼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가치를 갖다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터미를 이제 막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애터미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고 줌 미팅, 또 온라인 세미나, 그리고 또 스폰서와의 또 오프라인 미팅도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절대 빼먹지 말고 꾸준히 한번 들어보시면 얼마나 제가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사업을 진행해서 이렇게 됐다. 이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요, 애터미를 통해서 달라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억대 연봉자 클럽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자유, 경제의 자유가 다 주어졌습니다. 부러우신가요? 부러우면 진다는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될 겁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안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먼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 저만 된다면 여러분은 안 되고 저만 된다면 저는 여러분 앞에 서지 않을 것 같아요. 함께 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방법론이라든가 제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은 따라해 보시라고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애터미를 시작할 당시에는요. 애터미 애자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애텀이라는 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그게 뭐야? 애터미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가격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 싸구려를 내 얼굴에 바르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거 다단계잖아.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금도 그런 사람 있죠? 있는데 그때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애터미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알고 인지도도 좋아지고 그랬는데 그때는 인지도 완전 바닥이었고요. 무조건 이상한 다단계라고만 여겼고요. 그래서 이제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맨 땅에 헤딩이라는 표현 아시죠? 정말 뭐든지 다 개척을 해나가는 상황이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걸 일깨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원자력 연구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근데 그걸 사람들이 또 안 믿어요. 절대 믿지 않아요. 저도 믿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래도 스폰서들이 계속 얘기해주고 또 알아보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믿어지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신뢰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애텀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애터미에 대한 신뢰, 믿음, 확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절대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애터미가 아직 100%가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다시 더 애터미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터미를 100% 신뢰를 한 후에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시면 그만큼 속도는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경험을 통해서 이런 말씀 드렸고요. 저도 처음에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폰서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저에게 매주 찾아오셨고요. 서울에서 강릉까지 3분의 스폰서가 처음에 계속 찾아오셨고 또 양양이라는 곳에 제 바로 위에 스폰서가 계시니까 또 그분이 오셨고 그럼 4분의 스폰서죠. 4분의 스폰서가 일주일 만에 한 번씩 항상 저에게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트너분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제2의 김정경 같은 이 사업자가 나오기를 바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바라세요? 혹시나? 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혹시 김정경 같은 저 같은 이런 사업자가 밑에서 나오기를 바라신다면 누구처럼 하시면 되냐면 우리 스폰서처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스폰서들이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스폰서가 될 수도 있죠. 둘 다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나는 파트너야 라는 생각을 접으시기 바랄게요. 왜냐하면 내가 스폰서가 돼야 파트너 없는데 파트너가 없어도 스폰서처럼 행동하시기 바랄게요. 스폰서처럼 마인드를 가지시기 바랄게요. 스폰서처럼 말하기 바랄게요. 스폰서처럼 행동하고 스폰서처럼 일하고 스폰서처럼 사업을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야만 빠르게 파트너가 여러분한테 달라붙어요. 파트너들이 여러분께 붙어야 사업은 진행이 되고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 순간부터 스폰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네. 자, 저희 스폰서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스폰서시죠? 그럼 저희 스폰서처럼 하시라 그랬죠? 어떻게 했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절대로 빼놓지 않고 매주 저를 만나러 왔다. 그러면 여러분 답이 나왔죠? 여러분의 파트너를 절대로 빼먹지 말고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계속 만나라. 이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난다고요? 코로나 걸리면 못 만나죠, 당연히. 코로나 안 걸리면 마스크 뻗지 말고 만나세요. 사람이요, 눈을 쳐다보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하고 마스크를 꼈더라도 그냥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는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화면으로 보는 것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직접 만나는 것도 많이 하시길 바랄게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애터미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사업입니다. 애터미는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취미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알아보는 사람들은 나 그걸 그렇게 너무 거대하다 그러면 나 못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처음에는요 진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누가 1,000만 원, 2,000만 원 벌으래요? 그거 못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일주일에 1명 만나기.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사람들에게 애터미 정보 전달하기. 이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일주일에 2~3번 정도 이런 줌 미팅에 들어오고, 그리고 유튜브 보기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처음에 알아볼 때는 여러분들은 정말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 만난 파트너한테 막 그냥 이거 다 참석해야 돼. 막 석세스 참석 물론 너무 중요해요. 석세스, 원데이, 굿모닝 애터미, 그다음에 퇴근 후 애터미 다 참석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걸 한꺼번에 다 참석하라 그러면 도망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발걸음 하나하나 아기가 걸음마를 하듯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저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스폰서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와서 저에게 말한 게 뭐냐면, 앞으로 애터미를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한 집 건너 한 집이 애터미 제품을 쓰게 될 거래요. 저는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콧방귀를 뀌었어요. 웃기고 있네. 아니 애터미가 다단계인데 누가 이걸 쓰겠다고. 처음에 그랬죠. 그런데 그 말을 올 때마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요. 박동철 임페리얼 님이 저를 처음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분께 말씀을 이제 처음 이제 몇 번 들을 때는요. 웃기고 있네. 속으로. 겉으로 표현은 못하겠죠. 속으로 계속 그렇게 콧방귀를 뀌고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왔다 가고 꾸준히 왔다 가서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를 알게 되고 애터미 제품을 쓰기 시작하고 제 소비자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이 씨가 됐구나.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 정말 이루어졌네. 제가 그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올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왔다가 돌아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음 주에 또 올 거예요. 그러니까 1명만 앉혀놓으세요 라는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2명도 아니야. 딱 1명. 1명만 앉혀놓으세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언니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있다가요. 그분들이 가고 난 다음에 서로 쳐다보고, 야, 우리 언니가 그러는 거야. 야, 네가 좀 어서 좀 다음 주에 누구 하나 데려다 놔라. 나는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또 언니한테, 언니 나도 없어. 언니가 좀, 언니 인맥 좋잖아. 그러니까 언니가 좀 많잖아. 나 몰라. 나 바빠. 저는 그때 많이 어려운 상태예요. 남편이 부도나고 굉장히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헤매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없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언니도 인맥은 좋아도 말을 못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근데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아까 제가 입이 터졌다고 표현했죠. 근데 입이 아직 안 터지고 어디 가서 말을 못하게 는 분들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애터미에 대한 신뢰가 100%가 없어요. 그리고 과연 내가 이걸 성공할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교육이 부족해요. 계속 꾸준히 세미나 그때 당시에 우리 스폰서들이 저희 그 강릉에 계속 저희를 만날 때 당시만 해도 초창기에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세미나 안 다녔어요. 왜? 아직 신뢰도 없고 정말 내가 이 일을 할 거 아니니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한 거죠. 수개월 동안 그랬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 여기 처음 혹시 들어오신 분 계시면 처음부터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다는 거죠. 누구나. 수당도요 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딸랑 한 번, 어떤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어떤 사람은 3개월에 한 번, 어떤 사람이 1년에 한 번 받아요. 관심이 없으면. 그죠? 네. 그런데 저도 똑같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 스폰서들이 와서 1명만 앉혀놔요 하고 돌아가요. 근데 그 1명만 앉혀놔요. 이 목소리가요. 메아리처럼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안 앉혀놓으면 그만인데 아니 또 오겠다니까. 그것도 나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나 때문에 오니까 부담이 그렇게 가고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제가 양양에 계신 스폰서님한테 스폰서님 그때 스폰서라는 말도 안 했어. 저기 사장님 저기 그분들 좀 못 오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시간도 없고요.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요. 저 앉혀놓을 사람이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유 없으면 그냥 혼자만 앉아 있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끝내 있잖아요. 오지 말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막 그래도 온다는데 어떻게 할 수 없죠.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오고 또 서울에서 3명이 또 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언니하고 둘이 계속 앉아 있다가 이제 어느 날 안성호 팀장님이 앉아 있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한 명 어쩌다가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명만 앉혀놔요. 이 말이 일주일 내내 이게 머릿속에서 맴도니까 어쩔 수 없어요. 누구라도 갖다 앉혀놓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들을 몇 명씩 앉혀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한 명이 한 서너 명이 와요. 그럼 한 명이 제가요. 일이 있어갖고 제가 일어나서 가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한 명이 나가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일이 없어요. 근데 저도요. 이러면서 또 다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속상한지. 앉혀놓으면 도망가고 앉혀놓으면 도망가고 막 우리 길 걸어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막 끌어다 갖다 앉혀놓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정말. 근데 그렇게 했던 게 지금까지 온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스폰서가 저한테 어떻게 했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절대 빼먹지 않고 왔다. 그리고 꼭 마지막에 한 명만 앉혀놔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와서 항상 2시간씩 강의하고 가셨어요. 2시간 동안 무슨 말을 했냐면요. 마케팅 플랜도 안 풀어줘요.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나는 그게 궁금한데 그거 안 알려줘요. 뭘 알려주고 가냐면요. 경제의 흐름을 알려줬어요. 유통의 변화를 알려줬어요. 유통의 변화와 경제의 흐름과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를 시키고 갔어요.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마케팅인데 돈을 어떻게 버는가가 궁금한데 그건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마케팅 플랜 좀 알려달라고, 수당 체계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박동철 임페리얼께서 그때 국장이었거든요. 그 국장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돈 들어오는 거 신경 쓰지 말아요.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안 가르쳐줘요. 너무 궁금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수당이 한 번씩 들어오면서 그 수당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의 스폰서한테 수당이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분도 나보다 더 몰라요.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또 그 동생 되는 또 이윤주 단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때 한 달에 50만 원 벌 때거든요. 저도 몰라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스폰서한테 물어봤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제 정미애 단장님. 한테 제가 이제 그때 당시 팀장님이셨거든요.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30만 뭐 이런 거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조금씩 깨우치기 시작을 했고요. 어쨌든 그분이 항상 오셔서 하시는 말씀, 돈 버는 걸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돈은 자동으로 왜? 이거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네트워크를 하는 거다. 네트워크는 연결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막 그물도 그려줬어요. 그물. 네트워크는 네트는 그물이잖아요. 이제 그물을 짜야 된다. 그물이 빵꾸가 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그물을 짜는데 촘촘하게 짜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는데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몰라.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계속 듣게 된 거예요. 근데요, 이게요, 한 번 얘기하는 거하고 100번 얘기하는 거하고 한 번 듣는 거하고 100번 듣는 거하고 어떨까요? 100번을 들으니까요, 거의 외워지다시피 해요. 똑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우리 이제 특히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특히 남자분들이 안과병 환자가 많아요. 맞죠? 맞죠? 아니에요? 고개 흔드시는 분도 계시고 오케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남자분들이 보통 이렇게 너무 많이 알아. 한 번 들으면 다 알아. 그래가지고 다 한다고 그러면서 안 들어요. 그 다음에는. 그런데 그분은 똑같은 요일 똑같은 시간에 항상 오셔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지루하겠죠. 전 지루했어요. 그리고 말도 되게 빨라요. 오토바이 달았어요. 2회. 그래서 막 그 빠른 말을 알아듣느라고 막 신경 쓰면서 들었는데요. 거의 비슷한 말들을 하고 갔어요. 햇말 또 하고 햇말 또 하고 그걸 매주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게 진실이니까 이 말을 계속하고 가시는구나라는 걸 깨우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말에 신뢰가 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게 된 계기가 됐고요. 또 한 가지 계기는 뭐냐면 그분들이 오면서 저희에게 꼭 보여준 게 있었어요. 뭘 보여줬냐? 수당, 매출, 배보도. 이거를 꼭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수당은 전 돈이 안 돼가지고 못 보여줘요.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 그런데요. 스폰서권은 보여줄 수 있잖아요. 내가 혹시 돈이 조금 얼마 안 되면 그 오토 판매사 이상 되신 분들의 스폰서 아이디 비번을 좀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알려주실 거예요. 제 거도 여러분 제 거 써먹으세요. 685-205-0088 적으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저는 비밀번호 안 바꿔요. 오픈. 다 오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이디 비번을 적어 놓으셨다가 그걸 가지고 보여주시길 바랄게요. 아, 우리 스폰서인데 강릉에 처음 시작했는데 강원도 1풀 안에 들어가. 그리고 올해 총장도 간대. 저희 올해 안에 총장 갈 거거든요. 네, 총장 가면서 제가 이제 바로 사업대 연봉자 클럽을 좀 바라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총장 가면서 본부장을 꾸준히 유지를 하면 이게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올라가겠더라고. 크라운 리더스 클럽은 4억대 연봉자거든요. 근데 그게 힘들다 하면 적어도 3억대는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폰서의 목표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안에 분명히 갈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폰서 거를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박동철 거 보여주고 정미애 거 보여주고 이은주 거, 이은주도 이제 나중에 500만 원, 1000만 원 됐을 때 이은주 거 계속 보여주고. 근데 나중에는 시간이 갈수록 그분들은 너무 빨리빨리 올라가 버리니까 제가 그 다음에 보여준 거는 우리 바르의 스폰서이신 이은희. 지금 현재 본부장이신데 그때 막 오토 판매사, 저보다 오토 판매사 먼저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토 판매사 갔을 때 제 거 보여줄 수가 없으니 저는 오토 판매사가 아니니까 그분 거를 계속 보여준 거예요. 나도 이렇게 될 거야. 그분이 또 국장 되면 한 또 700~800은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또 그분 거 보여주고 그다음에 내 거 보여주고. 나는 그때 이미 오토 판매사가 또 됐으니까 또 그분 거 보여주고 내 거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보여주고 다닌 거야. 여러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가정사, 친구관계, 이웃관계 모든 문제점들이 생겼을 때 그걸 파고 들어가 보면 전부 돈 때문이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다 돈 때문이에요. 근데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어마어마한 걸 차지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돈의 힘이 생각보다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통해서 이 인쇄 소득, 시스템 소득, 네트워크 마케팅 소득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려면 정말 그물을 잘 짜야 된다. 우리 스폰서가 한 말이 그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와서 한 말이 그물을 촘촘하게 짜. 그 그물 촘촘하게 짜는 게 뭐예요? 연결을 제대로 하란 소리죠. 사람과 사람. 연결. 예, 초연결 시대라고 말을 하잖아요. 어쨌든 연결을 계속 잘 해야 된다라는 거를 꾸준히 우리한테 교육을 시켜주셨고 그 교육을 계속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저는 이제 축지가 되었고 거의 외우다시피 그분이 한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여러분들 안다병 환자들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또 들어요. 다 들었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기 앞에 가셔서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설명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잘 못해요. 근데 그걸 설명할 수 있을 정도면은 진짜 이제는 이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머리로만 하는 거하고 또 이 아는 것을 갖다가 행동력으로 또 하는 사람하고는 좀 틀리긴 한데 이렇게 조금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머리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요. 애터미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은 다음에 그 들은 것을 갖다가 실행을 해야죠. 애터미의 실행력이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좀 초창기에 실행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스폰서가 말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복제도 잘하고 실행을 잘했던 것 같아요. 깨우치고 나서는, 깨우치기 전에는요 웃기고 있네. 제가 아까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깨우치고 나서는 그래
나는 500을 벌고 싶으니까 500 버는 사람이 어떻게 했나 봐야겠구나. 그래서 그 500 버는 사람이 어떻게 했나 봤더니 첫 번째 교육을 충실하더라. 절대 세미나와 미팅을 빠지지 않더라. 그리고 항상 스폰서 앞에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거 얘기를 듣고 제가 그걸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안 빠졌습니다. 꾸준히 갑니다. 그때는 속리산을 갔어요. 1박 2일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 속리산을 절대로 한 달도 빠지지 않았어요. 깨우치고 나서, 깨우치기 전에는 안 갔죠. 당연히. 깨우치지 못하면 안 가요. 사람들이. 근데 다 깨우치고 나서는 야, 이걸 안 가면 안 되는 거구나.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중에서도 계시죠. 다 안다고요. 다 알기 때문에 안 가도 된대요. 안 가도 된대요. 근데 안 가니까 이 세미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소중한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혀놓지 못해요. 그래서 파트너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그거 맞죠? 확실하죠? 안 나와요. 나는 알아. 나는 다 알아. 근데 그래서 내가 다 알기 때문에 이런 줌 미팅도 안 들어오고 지금 여기 안 들어오신 분들 안 들어오고 세미나도 안 보고 석세스 참석도 안 해.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석세스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 이런 줌 미팅에 참석을 했어. 그리고 원데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 그러면은 저 얘기를 우리 파트너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꼭 참석시켜야 돼.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내가 참석을 해야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근데 본인이 다 한다고 참석을 안 해버리면 절대로 파트너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스폰서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죠. 저한테. 그래서 저는 배운 대로 했죠. 그래, 내가 참석을 열심히 하고 내 파트너들을 그 소중한 세미나에 참석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고요. 정말 저는요. 자존심 싹 접어버리고 저도 사람인데 왜 자존심이 없겠어요. 자존심이 엄청 센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자존심을 싹 꺾어버리고 그 사람들을요. 악착같이 속리산에 참석하게끔 하려고 정말 아주 그냥 바짝 엎드려서 그 사람 앞에서 막 바짝 기었어요. 정말 기다시피 했어요. 간절히 사정하고 간절히 부탁하고 간절히 요청하고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 번만 가자는데 안 가냐고 이렇게 하면서 막 어떤 때는 막 눈물까지 보이면서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싹싹 빌면서라도 부탁을 했어요. 제발 세미나 한 번만 가줘. 제발 좀 가보자.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 근데 그 말 믿나요? 안 믿죠.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부탁해서 가신 분들이 이제 깨우쳐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갔다 왔는데 깨우치지 못해서 사업을 안 하는 분들도 엄청 많죠. 자, 그런데 10명을 이야기하면 한 명도 깨우치지 못해요. 그런데 100명 정도를 이야기하니까 한 명은 가더라. 100명 정도를 이야기하면 그래도 한 명이 아니야. 몇 명은 가요. 세미나에. 근데 그 세미나에 간 사람 중에 또 다 깨우치지 않고 그중에 한 명은 어떻게든 깨우치더라. 그러면 우리는 양쪽에 진짜 한 명 한 명만 깨우쳐서 애터미 사업을 적극적으로 뛰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 사람을 성공시키고자 노력을 한다면 정말 우리는 금방 속도가 나고 빨리 되더라. 이거를 저는 깨우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미나를 중심으로 저는 했고요. 세미나를 그때 당시에 오프라인 세미나에 이제 석세스 아카데미를 가는데 속리산을 갔더니 한 2,000명 정도가 처음에 모였고요. 1,500명, 2,000명 정도가 모였을 때 처음부터 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3,000명, 막 4,000명까지 가니까 너무너무 포화 상태니까 이렇게 주위에 모텔, 호텔 이런 데를 또 빌려가지고 또 이렇게 잠잘 장소를 이제 세미나 끝나면 이렇게 버스를 타고 또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유스타운 안에서 자면은 너무 좋아하고
막 버스 타고 어디로 가야 된다 그러면 막 20분씩 30분씩 가면은요 막 졸고 막 꽉 끼어가지고 가고, 가면은 또 있잖아요. 또 뭐 수학여행 가면 우리 왜 10명씩 때려 넣잖아요 한 방에. 송리산 갔을 때 그거 기억나시는 분 여기 몇 분 계시죠? 열 몇 명씩 있잖아 한 방에다가 막 집어넣어요. 막 수용소도 아니고 완전 너무 웃겼어요. 그럼 거기에 또 어떤 때는 추운 겨울에 물도 안 나와요. 얼어가지고. 그럼 세수도 하나도 못해. 지금은 크린진 티슈라도 있지만 그때 그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근데도 그게 그렇게 추억에 남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면서 추운 겨울에 그 추운데 발발 떨면서 1시간 반씩 줄을 서서 밥을 먹고, 밖에서 그것도 뜨거운 여름에 정말 1시간 이상씩 그 뜨거운 머리가 다 탈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뜨거우니까 막 양산, 우산 막 쓰고 이러고는 막 파트너 시원한 데 가 있으라 그러고 스폰서가 막 줄 서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세미나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뭘 했었냐면요. 그때 팀장 때인데요. 그 세미나 좌석 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좌석 배정을 할 때 어떤 분 밑에 몇 명, 어떤 분 밑에 몇 명 이렇게 오면 이제 그분들 표를 나눠주고 그다음에 또 방을 배정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요. 제가 어느 날 궁금해지더라고요. 제 우측과 좌측. 제 우측은 그때 당시에 3배, 4배. 지금도 사실 비슷한데요. 어떤 때 2배까지 좁혀졌다가 다시 또 3배가 됐어요. 제 우측, 여러분들은 제 우측입니다. 큰 쪽. 제 큰 쪽에 여러분들이 계시고요. 근데 제 우측이 왜, 매출이, 그리고 매출이 클 때 보면 꼭 세미나 참석하는 인원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어느 날 궁금해져가지고 한번 프로테이지를 따져봤잖아요. 어떤 프로테이지? 매출 프로테이지와 세미나 참석률 프로테이지를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신기한 걸 발견했잖아요. 제 매출이 3배 정도 오른쪽이 클 때, 제 오른쪽 그 세미나 참석 인원이 3배가 많아요. 그리고 4배의 매출이 떴을 때는 4배가 많아요. 그리고 2배가 매출이 떴을 때는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참석 인원이. 와, 정말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어떻게 냈냐. 세미나를 몇 명을 참석시키냐에 따라서 나의 사업의 흥망이 결정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더 목숨 걸고 세미나에 참석을 시키는 거죠. 근데 요즘 어때요? 세미나 참석하는 게 쉬워졌어요. 그때는요 1박 2일도 가야 되고 세종시도 가야 되고 서울도 가야 되고 경주도 가야 되고 막 너무너무 그게 힘들었어요. 사실은 안 갈라 그래요. 사람들이 하룻밤 자고 오는 거니까. 그리고 일 세미나도 가긴 가는데 아주 지겨워해요 막.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누워서도 볼 수 있고 앉아서도 볼 수 있고 뭐 가게에서도 볼 수 있고 센터에서도 볼 수 있고 너무 좋아요. 차 타고 가면서도 볼 수 있고. 세상에 얼마나 편해졌나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되도록이면 센터 이용하시도록. 그래도 센터하고 좀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그래도 센터에 오시도록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누워서 보게 되면 잠을 자요. 그리고 집에서 보게 되면 설거지가 보여요. 그리고 먼지가 보이고요. 빨래가 보여요. 그리고 누가 전화 오면은 수다 떨다 보면 세미나 다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을 어떻게 하면 시킬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스폰서한테 배운 게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미나에 집중을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빨리 깨우치게 할까가 포커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너무 편하긴 한데 너무 편해서 느려져요. 너무 편해서 후리해서 이게 자꾸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짝 당기세요. 그럴수록 사람들한테 스파르타식의 교육을 시키셔야 되고 사람들에게 세미나의 중요성을 더 얘기해야 되고 제가 프로테이지 다 따져놨다 그랬잖아요. 다 프로테이지 내봤다니까요. 제가 수학은 잘했어요. 영어는 못해도. 그래서 계산 다 해가지고요. 프로테이지 탁탁 내봤더니
정확합니다. 여러분의 파트너가 몇 명, 좌측에 우측에 몇 명이 세미나에 참석 올인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매출과 여러분의 사업의 성장이 달려있다. 정확합니다. 자, 오늘 이 순간부터 거기에 한번 포커스 맞춰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안 틀리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셨죠? 틀리면요,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안방에 들어놓으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네. 어쨌든 우리 스폰서한테 배운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나가면서 저는 스폰서가 말한 대로, 스폰서가 하라는 대로, 스폰서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걸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복제. 예, 제대로 된 복제를 했던 것 같죠? 했죠?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갔고요. 그리고 제가 배운 대로 우리 파트너들한테 또 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일주일 안에 무조건 만납니다. 꼭 만납니다. 거리가 멀던 안 멀던 상관없어요. 거리 멀어서 못 간다고요? 한 달에 5천 1억을 버실 분들이 아니 거리 멀다고 못 가고 해외라고 못 가고 요즘 또 해외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아요. 해외든 국내든 부산이든 강원도든 서울이든 제주도든 사람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면 코로나 꼭 걸리고 여기에 가면 안 걸리고 그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못 움직이시면 여러분 절대 애터미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적극적으로도 아니야. 코로나 때나 코로나 전이나 똑같이 사업을 진행하신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덜덜 떨고 집에 있으신 분들은 완전히 매출이 하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판도가 확 갈려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핑계댈 거 없나 찾던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우 코로나 때는 어차피 사람 못 만나잖아. 어차피 못 가잖아. 어차피 못 나가잖아. 이렇게 하고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속곡을 보기 시작하니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서 또 봐야 되고 하면서 연속곡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웃으시는 분들 연속곡 그만 보세요 이제. 연속곡 보는 시간에 애터미 동영상 보셔야죠. 연속곡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 달에 5천 1억을 버실 분들이 무슨 연속곡을 봅니까. 지금 찔리시는 분 계시죠? 네, 연속곡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절대로 보지 마세요. 테레비 끊으세요. 뉴스나 보시고요. 경제 흐름은 좀 아셔야 되니까 그죠? 저야말로 정말 연속곡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침 연속곡, 저녁 연속곡, 주말 연속곡 무조건 빼놓지 않게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애터미 깨우치고 나서는 정말 애터미에 집중 몰입을 했다라는 거죠. 애터미 아니면 아무것도 안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에 방해되는 모든 요인을 끊어내기 시작했죠. 일단 남편부터 끊었죠. 근데 이혼한 건 아니고 남편은 어떻게 끊었냐. 남편이 나의 에너지를 뺏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단계 한다고 구박하고 다단계 한다고 문 안 열어주고 다단계 한다고 신발을 발로 뻥뻥 차고 다단계 한다고 막 제 짐을 싸갖고 집을 나가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는 안 할게. 그러면 집에 앉아 있어야 되나요? 애터미를 깨우치고 나서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정말 나는 애터미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는 남편이 굉장히 세요. 가부장적이고 목소리 크고 막 무서워요 좀 제 남편이. 그런데 제가 그 남편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집을 나가서라도 난 하겠다. 그런데 나를 참아주면 3년 후에 300만 원씩 줄게 라고 약속을 했죠. 네. 근데 뭐 거의 제가 지금 뭐 다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버는 돈으로. 남편이 돈을 벌 땐 또 잘 벌어요. 근데 못 벌 땐 또 왕창 못 벌어요. 그래서 못 벌 때는 제가 먹여 살리는 거고요. 잘 벌 때는 지가 지 거 먹는 거고요. 제 거는 제 거고요. 그러고 있어요. 아무튼 남편부터 저는 끊어낼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을 하니까요.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방을 얻으러 갔고 솔직히 돈이 없어서 방은 못 얻었어요. 그 남편은 선포했죠. 나는 나갈 거다.
그러니까 나를 허락해 주든 아니면 허락 안 해주면 난 나갈 거니까 밥 차려줄 여자가 필요하면 구해라. 이렇게 세게 나갔죠. 그래서 남편이 조금 꼬리를 내렸어요. 이 여자가 진짜 나갈 것 같거든요.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조금 얌전하고 조용한 스타일. 남편이 하자 그러면 하고 어디 가자 그러면 가고 운동 같이 다니고 어디 따라다니고 아침 저녁 꼭 같이 먹고 그리고 가족 행사 모든 행사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돌변한 줄 아세요? 제가 가족 행사 나한테 맞춰. 내가 시간이 없으면 못해. 네. 뭐 누구 생일? 나는 그날 시간 없어. 그러면 하루를 땡기든지 뒤로 미루든지. 네. 그 여행 가는 거 저한테 간절히 부탁을 해요. 제발 좀 시간 좀 내라고. 여행 못 나 나 못 가. 딱 이러면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그거 주권도 저한테 있으니까. 근데 남편이 자기가 집, 차, 땅 다 자기 이름 돼 있다가 폭삭 망했잖아요. 다 날렸잖아요. 그랬더니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전부 제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이제 땅도 제가 좀 더 샀고 해서 어쨌든 그 땅도 제 이름, 집도 제 이름, 차도 제 이름, 모든 게 제 이름이에요. 그래서 부자 맞죠? 부자. 그죠? 부자 된 거죠. 그래서 남편 이름 된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권이 모든 게 저한테 있고 이제 제가 하자는 대로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남편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안 무서워하시나요? 저만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있잖아요. 마음 먹는 게 중요한 거지. 마음만 먹으면 안 될 게 없어요. 밀어붙이면 돼요. 내가 마음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환경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내가 확신 가지고 마음 먹으면요. 밀어붙이고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시간 낭비 좀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24시간이면 24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시라는 거죠. 만 시간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제가 만 시간 만에 월천댁이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부터 내가 만 시간을 투자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월천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만 시간을 제대로 투자하세요. 하루에 10시간씩 3년 정도예요. 그거 한번 해보실래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한번 애터미를 적극적으로 한번 띄워보자. 그 다음에 8시간씩 하면 만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겠죠. 3년보다 훨씬 더 늘어나겠죠. 조금 더 늘어나겠죠. 저는 거의 10시간에서 12시간 아니면 많을 때는 15시간씩 투자했어요. 하루에. 올인하고 나서는. 처음에는 10개월 동안 투잡했고요. 투잡할 때도 주말, 밤, 저녁 이런 시간에는 무조건 애터미에 모든 걸 투자하죠. 아니 우리 여성분들 집안이 좀 지저분하면 어때요? 집안이 지저분하다고 죽지 않아요. 너무 깔끔 떨지 마세요. 좀 빨래 좀 덜 하면 어때요? 한꺼번에 하고요. 또 집안 식구들한테 모든 걸 맡기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뤄낸 거는 집안일을 모두 남편이 한다. 제가 다 했었는데 모두 남편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달라진 게 많죠 뭐. 일단 물건을 살 때 가격을 보지 않는다. 예, 그냥 내 마음에 들으면 딱 보기에 괜찮으면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크카드만 쓴다. 체크카드만 쓰는 거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통장에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통장에 돈이 많지 않으면 체크카드만 못 써요. 항상 카드를 내밀어요. 몇 개월 해드릴까요? 일시불요.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일시불요. 여러분 일시불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체크카드만 착착 쓰면서 일시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애터미를 이해하시면 안 돼요. 머리로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손발이 움직이고 몸이 앞으로 나아가고 실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너무 현장을 뛰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머리로만 자꾸 교육 사업이라고 하니까 교육만 받아. 아니 교육받는 이유가 뭔데요? 현장에서 뛰라고 교육받는 거예요. 근데 나가지도 않아. 그냥 맨날 교육만 받아.
아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소비자를 만들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세미나에 앉힐까요? 여러분 소비자 관리 하셔야 되는데 소비자도 관리하면서 그 사람 역시도 또 이게요 완전히 이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계속 돌려야 돼요. 소비자를 만들되 소비자를 초대하기 위해서 만들고 초대를 해서 그 사람이 깨우치면 그 사람이 또 소비자를 또 찾아가게 만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는 이유는 현장에 나가라고 교육을 받는 거고 현장에 나가서 소비자를 초대하라고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는 이유는 초대하기 위한 거고 초대를 하는 이유는 또 그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또 소비자를 찾기 위함이고 또 그 소비자를 또 교육에 참석시키 이게 계속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인맥이 없어서 못해요 라고 하신다면 저를 보시면 돼요. 저 인맥 진짜 없었거든요. 그냥 교회에 가서도 얌전히 있다가 집에 온 사람이고요. 교회 가서 사람을 막 사귀거나 이러지 못했었어요. 그냥 제가 봉사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몇 명 알 정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다음에 좀 조용한 사람이라 제가 친구 관계도 몇 명밖에 정말 친한 사람 몇 명밖에는 없고요. 두루두루 친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애터미를 하면서 제가 변하기 시작을 했죠. 무조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막 친한 척하고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오바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스폰서 파트너 관계에서 왜 파트너가 스폰서님 제가 오늘요 누구 가입했잖아요. 아싸 이러면은 스폰서가 그러셨구나.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대박 한 줄 끝났어 막 이렇게 하면서 오바를 막 해주셔야 돼요. 우리 스폰서님들 좀 활짝 웃으면서 그죠? 이렇게 표정도 밝게 그다음에 오바 액션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 파트너가 막 거기에 이제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화이팅 하면서 우리는 분위기 사업이다. 분위기를 살려나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스폰서의 가르침을 잘 이어받아서 그대로 복제하고 그대로 진행을 해 나갔고요. 우리 스폰서처럼 제가 또 하니까 제 파트너분들 중에 저처럼 하는 사람이 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애터미는요. 거의 1년에 한 직급씩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자, 지금부터 속도를 좀 내시기 바랄게요. 속도가 너무 느려지시면요. 힘이 들어서 그만둬 버립니다. 나는 견딜 수 있어. 나는 깨우쳤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데 내가 너무 느려지면요. 자, 똥차들이 너무 앞에 있으면요. 이 뒤에서요. 차가 가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그물은 탄탄하게 쫌쫌하게 짜되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너무 느려져 버리면 뒤에서 오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내가 그냥 오토 판매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내 파트너는 언제 오토 판매사 되는데요. 그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토 판매사 머물러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 파트너를 오토 판매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도전이 꼭 직급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급도 도전할 만하면 하셔야죠. 그리고 직급 도전도 꾸준히 하시면서 그다음에 그 속에서 직급 도전을 하시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 파트너가 수당을 더 받아가요. 그러면서 그 파트너가 또 성장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직급 도전도 때가 되면 좀 하셔야 되고 너무 그냥 계속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또 도전하셔야 될 게 요번에 너무 좋은 게 나왔잖아요. 세미 판매사. 이거는 무조건 도전하셔야 돼요. 지금 매출이 별로 양쪽에 안 떠도 악착같이 팔아서라도 정말 사람들한테 무조건 갖다 앵기서라도 강매를 해서라도 이 세미 판매사는 내가 무조건 한다. 이런 다짐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또 그 위에 있는 분들은 또 판매사가 오토가 되고 그 위에 있는 분들은 또 팀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뭔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스폰서가 보여줘야 된다. 여기 계신 모두 스폰서라고 했죠. 스폰서가 먼저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내가 하루에 10만 포인트 할 거야. 이런 도전도 하셔야 되고요. 나 일주일에 3명은 가입할 거야. 이런 도전도 하셔야 되고요. 도전 의식이 너무 없으면 이게 너무 처져버리고 너무 힘이 빠져버리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폰서로서 해야 될 일은 도전부터 하셔야 된다. 도전.
도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를 여러분 오늘 밤에 잠자지 마시고 내가 뭘 도전할 건가? 매일매일 도전해야 될 것과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한 달에 네 번 도전해야 될 것과 일주일에 한두 번 도전해야 될 것과 이런 것들을 다 좀 적으셔가지고 내 파트너와 함께 힘을 모아서 항상 도전을 하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도전 속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랄게요. 그렇게 하면서 벌써 3월이 다 가네요. 아니 어제 그저께 1월달이 된 것 같은데 벌써 3월이 다 가고 있어요. 그죠? 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 아직도 몇 개월 남아있나요? 3월달이 지나가도 아직도 몇 개월 남아있나요? 올해가 12개월이니까 12 빼기 3 하면 얼마예요? 헷갈리네. 9개월인가요? 네. 아직도 9개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9개월 동안 저는 오토 판매사가 가입하고 7개월 만에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노력하시면 올해 안에 오토 판매사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돼요. 지금 팀장님들, 올해 안에 오토 팀장은 당연하고 국장 도전 하시기 바랄게요. 국장 도전 좀 하세요. 언제까지 국장 도전 안 하시려고? 내 파트너 언제 팀장 되라고? 내가 국장 도전을 해야 내 파트너가 팀장으로 올라오지. 그죠? 내가 판매사이신 분들, 내가 팀장 도전을 해야 내 파트너가 판매사가 되지. 우리 똥차분들, 빨리 좀 앞으로 좀 달려가요. 좀 서 계시지 마시고. 아셨죠? 자, 오늘은 마지막 키워드는 도전입니다. 여러 가지 도전하는 것을 오늘 밤에 꼭 적으셔서 스폰서한테 검사 받으세요. 스폰서님, 저 이거 도전하겠습니다. 이거 도전하겠습니다. 이거 도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한 10가지는 적으세요. 도전하시는 거. 10가지 너무 많나요? 한 5가지만 적으셔도 돼요. 도전할 거를 적으셔서 스폰서하고 상담하고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